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학을 가면 안 되는 이유. 다른 유튜버들 보면 뭐 장점과 단점 이렇게 비교하는데 저는 뭐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유학을 저는 반대해요. 물론 뭐 유학 가서 좋은 경우도 있죠. 그거는 그냥 현지에서 학교 잘 나와서 시민권이나 영주권 따가지고 정착해서 직장 취업해서 다니면 돼요. 그럼 아주 성공적으로 유학을 한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미국에서 스펙만 싹 따가지고 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알려져 있는 학교에서 그 학교에 어떻게든 입학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입학해서 가장 쉬운 전공을 하는 겁니다. 뭐 동아시아 스터디라든지 뭐 한국 관련해서. 근데 그거는 싹 빼고 그냥 그 학교 타이틀만 갖고 오는 거죠. 영어 잘할 필요 없습니다. 영어 원어민처럼 뭐 저는 영어 원어민보다 뭐 더 잘하고 영어 뉴스 앵커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어는 그냥 토플 점수만 높으면 돼요. 토익 점수만 잘 받으면 되거든요. 솔직히 유학 갔다 와서 토익 점수, 토플 점수 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맞아요. 뭐 토익, 토플 점수 따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되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비용하며 뭐 시간적 비용, 금전적 비용, 그 다음에 그 정신적 비용. 네, 미국 유학 가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텔레비전 보고 뭐 미국 가면 되게 뭐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현실은 뭐 유학 다녀오신 분들 알죠?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놀기 좋고 이런 데 없죠. 그냥 뭐 황무지 좋은 학교일수록 뭐 사탕수수박, 황무지, 그냥 벌판입니다.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문 열고 이제 기숙사를 나가면 어디서 이렇게 대마초 냄새가 나고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는요 미국에서 탑스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마약한다고 해서 학교 성적이 학교 수준이 떨어지는 데서 마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버드, 뭐 예일, 프린스턴 아니면 리버럴 아츠 쪽에 뭐 스와트모 윌리엄스 뭐 이런 쪽의 학교일수록 오히려 이런 마약과 더 친하다는 거. 그리고 뭐 앞으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미국 유학 가면 외국 사람들이랑 뭐 섹스를 많이 해? 뭐 물란할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가 안 되면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동양 남성일 경우에는 굉장히 동양 남성은 그 서양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걸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외모와 어떤 그 매력과 영어 실력과 이게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 유학 가면요 공부하고 그 살아남기 바쁩니다. 물론 오히려 유학 가서 저희 학교에는 한국 학생들이 별로 없었지만 오히려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뭐 그렇게 서로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선배 후배 간에 서로 뭐 폭력이 있기도 하고 너무 끈끈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한국 학생들 사이에 오히려 좀 끈끈해질 수는 있죠. 이걸 뭐 다 전해드리는 말입니다. 저는 뭐 한국 학생들이 없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학교는 다 교포밖에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죠. 걔네들은 거기 계속 눌러 앉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저는 그냥 졸업하면 컴백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 생각도 다르고 한국적인 외모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한국 사람 아닌 거죠. 그냥 이거만 한국 사람인 거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뭐 미국에 있는 거죠.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유학 해보시면 분은 알겠지만 학교 공부 따라가기 바쁘고 뭐 집이 굉장히 잘 사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학교에서 그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도 하고 뭐 그러느라 뭐 치고 뭐 네, 따라가고 뭐 생활 저 서바이벌하고 이런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 문제는 그 이후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주권이 있거나 시민권이 있거나 집이 굉장히 잘 살아서 이럴 수도 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적응을 못해. 그러면 집이 잘 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학원을 보내줍니다. 네. GR이나 이런 걸 공부해서 대학원 가서 다시 미국에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또 거기서 어떻게 뭐 일자리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들어가서 또 스펙을 쌓는다거나 그래서 좀 여의치 않으면 거기 가서 스펙 쌓고 있다가 또 기회를 봐서 한국에 들어오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다? 한국에 들어오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유학을 갔다 오면 굉장히 그게 스펙이 되는 줄 아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요즘엔 워낙 많기도 하고 그죠? 많기도 하고 오히려 한국에 들어오면요 역차별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예.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쟤는 되게 잘 살 거야. 뭐 힘든 일 안 해봤을 거야. 뭐 내지 어디 뭐 기업에 입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좀 더 까다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업에 들어가서도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또 인성이 되게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더 뭔가 더 세게, 그런, 처음에 굉장히 좀 시집살이라 해야 되나요? 시집살이 일종의, 그런 걸 시키죠. 수기간에. 물론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뭐 옛날처럼 대놓고 뭐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굉장히 지능적으로 그런 법에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다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렇지만 증거가 안 남게 또 괴롭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본을 시켜가지고 또 분명히 좀 말 못한 게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영국이나 갔다 온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영어도 배우고 뭐 거기서 또 공부도 하고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뭐 국제적인 글로벌 감각 키우고 다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하지만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을 다닌다면 결국엔 나한테 밥을 먹여주는 사람 누구다?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 누구다? 한국 사람입니다. 내가 글로벌 감각 아무리 키워봤자 상관없어요. 내가 옳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사장님이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사장님 생각에 따라가야 돼. 그럼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 내가 유학을 가서 도대체 뭘 배운 걸까?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에서 쭉 있었으면 이런 걸 더 빨리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텐데, 이런 한국 사람들의 일단 마인드와 생각,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이 권력의 역학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사회성을 더 기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괜히 거기서 4년, 8년 동안, 고등학교 다니면 8년이죠. 고등학교까지 다니면, 대학교는 4년이고, 내가 거기서 왜 영어 배우고 뭐 이것저것 이게 한국에 와서 취업하는데 그냥 토플만 잘 맞으면 돼요. 토익 점수만 좋으면 돼요. 토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4년을 낭비하고, 그다음에 그 또 드리는 돈도 엄청나죠. 왜냐하면 장학금도 그렇게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쭉 자라오고 대학교까지 나온 그 입사 동기들이랑 같이 다녀보면요, 도저히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상사가 뭘 원하는지 그걸 캐치하는, 간파하는 능력. 상사뿐만 아니라 여기는, 우리나라는 그렇죠. 굉장히 그 관계를 굉장히 중시해요. 업무도 잘해야 되지만 관계를 굉장히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자기네들이 기존에 어떤 돌아가는 걸 깨지 않고 그냥 그 안에 잘 유관할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에 능한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처음에 잘 안착해서 첫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첫 스타트를 잘 끊잖아요. 그러면 내가 역으로 그렇게 끊지 못하면, 거기서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키우면 이걸 다시 따라잡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니면 이걸 평생 영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 방송 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자들 사이에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온 부류와, 이런 부류들은 이제 어렸을 때 외국에 살다가 뭐 현지에서 뭐 국제학교를 다닌다거나 영어를 쓰는 국제학교를 다닌다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역으로 대학을 외국에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은 오히려 좀 뭐 고등학교쯤이나 아니면 중학교 때 외국에 나와서 나중에 이제 영어를 배운 케이스죠. 그런데 대학교를 한국에서 나온 이분들은 너무 적응을 잘해. 그리고 너무 그 동료들이나 아니면 상사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그들의 가려운 걸 너무 잘 읽어줘. 그런데 이 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국에서 스트러글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배울 때 외국에서는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어느 게 맞는 거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관계에 능한 거, 이게 우리나라 국력을 키우는 데는 얼마큼 도움이 될까요? 아니, 그 센스가 좋은 거 다 좋습니다. 그 한 조직 내에서 내가 사회성이 있고 그 안에서 다른 동료와 관계를 잘해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지만, 하나의 국가를 이제 국력으로 봤을 때, 하나의 그 단위로 봤을 때는, 자, 관계가 능한 국민들이 많은 나라가 있고 자기 분야에서 실력이 좋은 국민들, 근데 사회성은 좀 떨어져. 자, 이런 국민, 그래서 정치는 잘 안 해. 정치지는 별로 없어. 여기는 그냥 사회적인 이런 사회성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진짜 아무 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능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양권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한국, 중국, 일본, 예, 이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특유의 그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그리고 뭐 튀는 거 싫어하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하모니를 좋아하죠. 조화로운 걸 굉장히 좋아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한중일은 이 동양 국가들은 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리더가 되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어렵죠. 부자는 될 수 있지만 리더가 되긴 어렵다. 네. 뭐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 네. 이런 이유로 저는 진짜 내가 100% 내가 뭐 금수저야. 금수저. 금수저면서 내가 뭐 유학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현지에 내가 굳이 한국에 들어올 필요도 없이 뭐 투자 이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를 쓰는 방법 등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또는 현지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내가 눌러 앉을 수 있어.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고. 그럼 유학 가세요. 하지만 이게 100% 보장이 안 되면, 그래서 한국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똑같은 4년, 8년, 대학교 4년, 대학교 고등학교 8년, 이거를 과연 내가 미국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배웠던 거, 그 아주 좋은 퀄리티의 그 정보와 그런 지식과 이걸 배웠던 걸 이 나라에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 고객이 되거나 뭐 사장님이 되거나,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사예요. 상사, 바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이 유학 중에 배웠던 거를 굉장히 가치 있게 볼 것인가. 근데 제 개인적인 얘기는 그런 훌륭한 분들은 진짜 10%도 안 된다는 거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